네, 이번 제가 리뷰할 논문은 히토리 원소의 지구화학적 거동과 환경 지표로서의 활용을 다룬 논문입니다. 저자는 한엽조님 외에 이제 5분이고, 키워드는 이제 히토리 원소, 지구화학적 거동, 연속 추출과 환경 지표입니다. 먼저 이제 저번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히토리가 이제 많이 사용됨에 따라서 어, 환경에 이제 축적될 가능성과 생태 오염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개된 그림은 자연적으로 히토류가 이제 나오고 이동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는 이제 인공적으로 히토류가 발생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떤 환경에서 더 히토류가 잘 이동하는가, 어떤 환경에서 히토류가 덜 이동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인공적으로 히토류가 이제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 국내 히토류 관련해서 지구화학적 특성과 존재 형태, 거동 특성, 환경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토류의 지구화학적 특성과 존재 형태, 오염원 추정 및 지표적 응용 사례를 정리해서 환경 지구화학적 활용 가능성을 도망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히토류의 먼저 특성을 알아봤는데요. 히토류는 이제 대표적으로 경히토류와 중히토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칸듐 같은 경우는 히토류의 성격을 띠지만 어, 철과 알루미늄과의 특성을 따르기에 이제 이렇게 따로 분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스칸듐을 제외한 나머지 히토류의 대표적인 성질로는 대부분 삼가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전자가 알파 오비탈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하며 금토, 철, 망간, 산화물, 유기물에 잘 흡착하여서 이런 이유로 토류는 이전까지 이동성이 낮다고 여겨졌지만 최근 이제 pH와 환원 조건, 광물활동 배경 등의 특정 환경 요인에 따라서 이동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CE와 EU의 성질이 있는데 CE와 EU의 이상은 두 가지 이상의 산화수를 가지는 특성을 통해서 이상을 판단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오염원의 기온과 퇴적 환경의 이력, 지질학적 배경을 해석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속 수출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연속 수출법이란 이제 시료에 있는 금속을 용액을 바꿔가면서 단계적으로 그 금속을 추출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속의 총량뿐만 아니라 존재 형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금속의 양과 존재 형태에 따라서 독성, 이동성, 생물에 유입될 가능성이 모두 다릅니다. 이 연속 추출법에 이제 대표적으로 테시어 연속 추출법과 BCR 연속 추출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제 테시어 연속 추출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금속이 어떤 것에 잘 붙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 형태로는 교환형 탄산형 결합형, 철망간 산화물 결합형, 유기물 화합물 결합형, 잔유형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은 그 금속을 어떻게 무슨 용액으로 용출해 낼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BCR 연속 추출법은 캐시어 연속 추출법을 단순화한 형태인데요. 이는 이제 특정 환경을 빠르게 평가하기 위함으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라 함은 교환형과 이제 탄산형 결합형을 산용해형으로 축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캐시어 연속 추출법과 BCR 연속 추출법의 알고리즘인데요. 옆에 나와 있는 이제 영어들은 어떤 용액을 사용했는지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히토류에서의 연속 추출법의 한계가 있는데요. 이제 광물학적 분석과 연속 추출법을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의 연속 추출법은 중금속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히토류 전반적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동성이 있는 히토류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된 연속 추출법은 8 기존에는 5가지나 4개의 이제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보완된 방법은 8가지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는 이제 특정 히토류만 추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토류의 전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분석 모델이 필요하다고 논문에서는 역설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따로 찾아본 결과 이제
자연 그 BCR 방법과 테시어 방법은 이제 자연 환경을 위주로 금속을 추출하는 반면, 이제 이 제가 소개하는 추출법에는 인공적인 환경까지 고려한 이제 개선된 추출법이 있는데, 논문 저자가 제대로 찾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에 그치지 않고, 환경 평가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연속 추출법을 이제 좀 더 저희가 어 저희 우리나라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하는 석탄재에도 히토류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히토류를 어떻게 추출할까를 논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제 목적은 석탄재 내에 히토류의 존재 형태를 규명하고, 히토류를 이제 실용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추출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효는 이제 영흥 화력 발전소 석탄재고요. 주요 실험 방법은 HNO3 수용액,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열분의 새로운 연소 추출법, ICP-MS X선 형광 분석기입니다. HF HNO3 마이크로웨이브 열 분해는 금속 산화물을 분해하고 산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CP-MS는 시료를 플라즈마에 태워서 원자를 이온으로 만든 후 그 질량으로 저희가 히토류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X선 형광 분석기를 통해서 석탄재의 화학 조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연소 추출법은 CaO 결합형 교환형이 있고, SiO2 결합형, 철, 알루미늄 산화물 결합형, 잔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순의 전전 히토류가 있습니다. 아래 검은색을 씌는 용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속 추출법을 통해서 석탄재에 있는 히토류를 추출한 결과, 이제 새로운 방식은 테시어 방법과 BCR 방법에 비해서 거의 3배에서 2배 이상 추출 추출할 수 있다고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히토류의 이제 환경 지표로서의 활용입니다. 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C와 EU는 이제 이상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C와 EU를 이제 정규화를 통해서 양의 이상과 음의 이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이상이면 산화 환경, 환원 고온 환경이고, 음의 이상이면 환원 환경이고 산화 환경이구나라는 걸 이제 그 지역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히토류는 짝수 홀수 효과에 의해서 히토류 농도 분포는 지그재그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화를 진행하면 원자 분호가 증가할수록 히토류 농도가 감소하는 자연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라 함은 필요의 히토류 농도를 기존 물질인 PAS 또는 콘드라이트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옆에 보이는 수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다음에 PAS는 후 시생대 호주 셰일의 평균 도성으로서 현대 지표 환경의 표준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AS 또는 콘드라이트 정교화를 실시하면 선형적인 곡선을 형성하는데요. 이제 정교화 이후 특정 원소가 팍 튀거나 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 인위적 오염원을 유입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논문에서 제시한 이제 사례인데요. 중국에 있는 피어 리버와 중국의 이제 근처 웨스트 리버와 노스 리버, 이스트 리버를 비교한 값입니다. 다 이제 정교화한 값인데, 피어 리버에서 이제 DD를 보시면 위로 확 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DD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유입이 되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MF인데요. PMF란 복잡한 오염원의 기원을 정량적으로 분해하는 모델입니다. 그 모델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히토류를 포함한 PMF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중금속으로만 파악하지 못했던 첨단 산업 오염원을 히토류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도표는 PMF 기반 히토류 원소 오염원 기여도 분해 결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그 해적물에서 히토류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좀 표가 난해하긴 한데, 어, 뾰족, 뾰족한 부분을 따라서 밑에 이제 어, 트래픽 이미션, 그다음에 펄 컨디션, 이렇게 이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결론입니다. 연구 이의는 이제 히토류는 단순히 가치만 판단할 게 아니라 친환경 오염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원소의 이상과 정교화 패턴은 환경 해석과 오염원 추적에 유용합니다. 히토류를 포함한 PMF 모델은 미래 환경의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 고찰인데요. 석탄재에서의 이제 시간, 비용을 최적화한 히토류 수출법을 연구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단지 의료 시설, 하수 처리장 등 히토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기존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은 오염원들을 히토류로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토류는 계속 축적되지만 생물 독성 인체 연구 영향은 적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논문을 다 제가